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히 육체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상사에게 엄청나게 깨진 날도 아닌데 집에만 돌아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날 말이죠. 옷도 못 벗고 침대에 쓰러져 인생 진짜 힘들다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태요. 우리는 흔히 이걸 체력이 부족해서 혹은 업무가 많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당신의 에너지를 통째로 삼켜버린 범인은 따로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과잉 적응입니다. 과잉 적응은 말 그대로 사회나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지나치게 맞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남을 배려하고 분위기를 맞추는 것은 성숙한 어른의 덕목입니다. 하지만 과잉 적응은 그 선을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마치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F1 레이싱카가 일반 도로의 속도 제한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브레이크를 꾹 밟으며 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체는 비명을 지르고 엔진은 과열되는데 겉으로는 규정 속도를 잘 지키는 평범한 세단처럼 보이려 애쓰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내부 마찰과 에너지 소모가 발생합니다. 남들에겐 참 성격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당신의 내면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과잉 적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친구들과 메뉴를 정할 때 난 아무거나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못 먹는 음식 때문에 곤혹스러워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받아도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혹은 나를 나쁘게 볼까봐 네, 제가 해볼게요 라고 답합니다. 마트에서 시시코너 음식을 먹으면 미안한 마음에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카트에 담습니다.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당신의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타인의 감정은 세밀하게 살피면서 정작 비명을 지르고 있는 내 감정은 니만 참으면 조용해져 라며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학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과잉 적응을 멈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의 분석에 따르면 그 뿌리에는 자기 존중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기분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기적인 사람은 이와 정반대의 구조를 가집니다. 그들은 타인을 존중하지 않기에 오직 자신의 이익만 챙깁니다. 하지만 과잉 적응을 하는 당신은 너무나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나머지 나도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맙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내가 참으면 모두가 편하잖아 라는 생각은 사실 나를 지키는 방어기제가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과잉 적응을 계속하면 생기는 첫 번째 비극은 존재감의 상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들에게 맞추려고 애를 쓸수록 당신이라는 사람의 고유한 색깔은 흐릿해집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주변에서 저 사람 참 착해 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욕망을 당당히 드러내고 가끔은 부딪히기도 하는 살아있는 인간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모든 것에 좋아요, 다 괜찮아요 라고 답하는 당신은 어느 순간 풍경 속의 배경처럼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당연한 권리가 되고 당신의 배려는 값싼 서비스로 전락하고 맙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신의 그 선량함이 무례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신호탄이 된다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타인의 배려를 약점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누가 거절을 못하는지, 누가 선을 넘어도 가만히 있는지 말이죠. 상사의 무리한 야근 지시, 친구의 무례한 농담, 주변의 염치 없는 부탁들. 과잉 적응자는 이 모든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선배님, 그건 좀 무리인데요 라는 그 간단한 한마디를 못해서 결국 남의 인생까지 짊어지고 헐떡거리는 꼴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과잉 적응은 진짜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진실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갈등이 무서워 늘 가면을 쓰고 대하는 당신은 상대방과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고 당신 또한 속마음을 들킬까가 늘 불안해하며 겉도는 대화만 나누게 됩니다. 결국 주변에 사람은 많아도 마음 터놓을 곳 하나 없는 지독한 고립감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끝에 마주하는 슬픈 성적표입니다. 자, 이제 변화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평생 예스맨으로 살아온 우리가 갑자기 싫어 라고 외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완충장치입니다. 영상에서 제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미안하지만
혹은 죄송하지만 이라는 마디를 입에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거절하면 미안하니까 그냥 내가 하자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억눌러 왔습니다. 이제는 그 화살표를 밖으로 돌리세요. 오늘 술자리 정말 미안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갈게. 죄송하지만 지금 제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 일은 도와드리기 어렵겠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찾는 물건이 아니라서 다음에 살게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나의 경계선을 명확히 긋는 아주 성숙한 소통 방식입니다. 미안하지만을 연습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놀랍게도 몸에서 일어납니다. 과잉 적응을 멈춘다는 것은 곧 감정 노동의 시간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남의 눈치를 살피느라 곤두서 있던 신경이 이완되면서 만성적인 어깨 결림이나 두통이 줄어듭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느끼던 그 지독한 무력감이 사라지고 오늘 저녁엔 뭘 할까? 라는 생산적인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당신 주변의 인간관계 레이아웃이 바뀌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기 주장을 시작하면 당신을 이용해 먹으려던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당황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너 변했다 라며 비아냥거릴지도 모르죠.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청소되어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나가는 중이니까요. 반면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솔직한 모습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이 친구가 이제야 자기 속마음을 말해주는구나 라며 더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되죠. 가면을 벗어던진 당신의 얼굴엔 이제야 인간적인 매력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타인을 대접하듯 나 자신을 정중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때 바닥을 치던 자존감은 서서히 올라옵니다. 내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한 자기 신뢰가 생기면 세상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중심이 생깁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거운 덤벨부터 들지 않듯 자기 주장도 낮은 난이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갑자기 상사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건 너무 무섭잖아요. 대신 이런 것부터 해보세요. 가게에서 점원에게 물어보기. 죄송하지만 이 물건은 어디에 있나요? 혹은 이 메뉴에 견과류가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길 묻기. 실례지만 저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거절 연습하기. 친구가 이거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억지로 예쁘다 라고 하기보다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너한테는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솔직한 한 스푼을 섞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뇌는 아, 내 의견을 말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학습하게 됩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신가요? 나만 생각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타인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 속에는 나라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는 배려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고 여유가 있어야 타인에게도 진심 어린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고갈된 상태에서 억지로 쥐어짜는 친절은 결국 원망과 피로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과잉 적응을 멈추는 것은 단순히 성격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타인에게서 빼앗아 다시 내 손으로 잡는 행위입니다. 남들의 기대라는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해 달리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어디지? 난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 라며 후회하게 됩니다. 비록 조금 서툴고 가끔은 길을 헤매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직접 선택하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미안하지만 이라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해 마음 졸이고 있진 않나요?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속의 나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동안 남들 맞추느라 참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 메뉴로 고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